시간은 핫 이슈 차트 시간으로 아이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은 모든 사람의 옷차림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긴 마라톤의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연말로 접어드는데요. 마지막 성적표를 집어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긴 레이스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미리 모든 체력을 다 소진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할 힘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종목까지 모두가 다 좋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동결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섹터에서의 거품론 이것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실적 부진이라는 뭐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월가 컨센서스에서 굉장히 이것을 부추기는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이라면은 이제 눈에 띄는 계약 자체가 줄면서 수요가 급감하는 구간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매물이 비어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에 매물이 상당히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한번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4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뭐 거의 한 3 일, 2-3일 만에 그냥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었지만은 여기서 또 하필 이제 시장 변수랑 맞물려 가지고 아다리가 또 맞게 됐습니다. 자, 과거 급등이 나왔던 47에서 58 구간인데요. 여기 매물이 없는데 하필 또 타이밍이 안 좋게 겹쳐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웬만한 개미는 못 버티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1 선하고 61선 요 사이로 인제 캔들이 깨고 내려왔을 때 요때 인제 급락이 보통 나오는데요. 61 선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이제 던지는 물량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존의 개미들도 굉장한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가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얼음처럼 굳어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서 현재 전저점을 깨고 대이장에서 전저점을 깨버린 고런 상태죠. 그래서 현재 공매도 비율을 보면은 쇼플로트 비율이 21% 정도다라는데요. 현재 100주 중에서 21 주가 공매도 상태다.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숏 스퀴즈가 터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확률 높은 그림은 가격 조정, 추가적인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은 여기서 뭐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어떤 개미들의 기분 나쁨, 어떤 괴로움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클라우드 섹터를 제외하고서 나스닥 AI 테마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자체가 AI 테마를 빼놓고서 생각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달 정도다라는 건데요. 유사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현재 봤을 때는 이제 20 일선을 깨고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온 요 지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인제 기간 조정을 어떤 식으로 거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다시 또 고점을 탈환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50%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참고를 해 보시고요. 최소 인제 60 선은 지지를 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던지는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20 선, 60 선하고 120선 요 사이 정도 되겠죠. 요 정도는 아마 지지를 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인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파동을 여러 번 이렇게 통통 튀면서 요런 인제 기간 조정의 형태를 갖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 인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시각적인 자극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잔고를 보면은 인제 전부 다 시퍼렇게 물들어 있죠. 수익률이라든지 손실금도 계속적으로 인제 가중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급등이나 이제 쌍봉을 만든 이후에도 긴 기간 조정 후에 반등이라는 것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하기에는 펀더멘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상승을 위한 어떤 초기 진통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PER은 47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멘탈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랜을 끝으로 '주식 투자를 인제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내용을 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평생을 두고서
마라톤과 같이 장기 레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넘어졌다고 해 가지고 레이스를 뭐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주식 투자 사이클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자포자기를 할 거고요. 누군가는 멘탈을 잡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맷집이 결국에는 결정한다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 맷집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몰빵을 해놨다면 여러분은 한 대만 맞아도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면 장대 연봉도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2월에서 4월에도 이제 전체 시장이 25%가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차트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현재 나스닥은 이제 고점 대비 4.78%가 빠진 상황이죠. 5%밖에 빠지지 않았죠. 산술적으로 지금의 5배가 예전에 빠졌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을 지금 복구를 해 놓은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3에서 5%만 더 빠져도 대부분의 개미는 이제 손절을 넘어서 시장을 이탈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미가 개미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아직도 주식 매매를 도박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주식 매매에 접근을 할 때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균형이라든지 현금 유동성, 그다음에 매수 속도, 시장 센티멘털에 대한 이해,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상승이라는 것을 그냥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 버려요. 네, 주식시장 들어오면 뭘 사면 바로 오를 수 있다. 이윤을 남겨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조금만 떨어지면 '아 이거 어떡하지?'를 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진 상태죠. 빠져 가지고 내가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이게 다 드러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개미 투자자의 케이스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될 대로 되라. 주식은 어차피 도박이다." 그래서 급손절 후에 분풀이식으로 이것저것 타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뇌동매매를 시전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뻔하죠. 이런 부류가 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손 놓고 있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돈을 몰빵으로 한 바구니에 넣어두고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강제 장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죠. 그래서 1번 케이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손절 시기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체를 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를 본다는 것도 되지만 자기의 어떤 생애 전체에 있어서의 주식 투자 그 전체 사이클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실수를 평생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두 번 다시 같은 트랩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거죠. 이런 사태를 중요한 시행착오 과정으로 인식해서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 이런 분들이 한 10% 정도 되겠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올 질문은 "물을 타도 되느냐?"라는 건데요. 인제 물 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 아예 없는 물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이렌을 사라고 한다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은 "노라고 답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좌주 본전 치면은 당장 탈출할 거야. 이 마음이 지금 그득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신규 매수를 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10% 정도는 그래도 초기 매매 계획에 변동 없이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더 태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을 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거든요. 그래서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뇌동매매라든지 무지성 물타기 이런 행위를 평생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끊지 못하면은 이것은 이제 영원히 본전이라는 트랩에 걸린다라는 거죠. 표가 본전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겨우 본전을 치고 나오는 그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전이라는 트랩에서 발버둥 치면서 헛된 투자,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랜만 매매하고서 이제 주식 그만할 거야. 요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물려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물려 있는 것을 아이랜에서 다시 복구하겠다. 요런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 아이랜을 신규로 들어가기도 싫다. 요런 케이스라면은 다른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른 종목도 현재는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쉬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잠깐 쉴 수 있는 그 인내심과
어떤 자제력 그리고 느긋함을 기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느니 '난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을래.' 하면서 어디든 들어가 가지고 매매를 한다. 라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절반 정도가 이런 매매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매 중독의 특징은 이 손실 구간을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0 원이라도 빨간불을 보고서 이 도파민이 끌어오른다면은 뭔가 보상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급락도 투자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수익에 의한 환희와 기쁨만을 생각하고 진입을 하죠.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는 도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 실상은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투자자를 분류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분류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주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본인 투자 여력에 맞는 적당한 투자를 한 사람은 항상 제1그룹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기 그릇을 모르고 상승을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고 항상 무리수와 욕심 가득한 과수를 두는 사람은 제3, 제4 그룹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그에 맞는 철퇴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섬에 가까운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내어줘야지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내주는 그룹에 있는지 아니면 남의 돈을 빨아들일 정도의 실력과 절제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상승을 할 때는 누구나 들어가서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 다 A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상대평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로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인 바로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흘려들을 경우에는 제3그룹, 제4그룹에서 계속적으로 남에게 돈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비정하고 자비가 없죠. 그래서 돈복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돌았는데요. 돈복사니 뭐니 하는 말은 그냥 일시적인 기쁨에 취해 있었던 그런 취객들의 술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술이 깨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핫이슈 차트 시간으로 어제 급락이 나왔던 아이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여기서 이제 끝을 낼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